최근 외신을 통해 경기 후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에게 거친 모습을 보였던 선수에게 찾아가서 한 행동이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리그의 베테랑 선수답게 성숙하고 차분하게 상대 선수에게 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많은 전문가와 팬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6일 저녁 10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뉴욕대 아부다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친선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 승리로 클린스만 감독 체제 6연승을 내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클린스만호의 이번 아시안컵 목표는 우승입니다.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아시아 최정상을 노리는데요. 가장 큰 숙적은 당연 일본이나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종종 중동팀들에게 발목 잡히며 아쉬움을 남긴 바 있기에 절대 방심은 금물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우승 후 준우승 4번을 하는 동안 1966 아랍에미리트 대회, 2000 레바논 대회, 2004 중국 대회, 2007 동남아 대회에서 중동팀에게 패해 탈락했고 직전 2019 대회에서도 카타르에게 덜미를 잡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이라크는 피파 랭킹 63위인데요.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함께 D조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이 2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이라크가 조별리그 D조 2위로 토너먼트로 향하면 16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이번 승리로 오는 토너먼트 상대팀과 미리 힘을 겨루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다만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물오른 활약을 펼친 클린스만호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몸이 무거워 보였고 득점 역시 한 골에 그쳤습니다. 기존 선발진이었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오현규, 정우영, 홍현석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은 후반 40분 이강인이 충격적 퇴장을 당한 것인데요. 당시 이강인은 이라크의 좌측 수비수 아이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상대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아이아가 팔로 이강인을 밀쳐냈고 이강인 또한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강인이 먼저 얼굴을 가격당했음에도 야히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에게 동일하게 경고 카드를 주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경고를 받았던 이강인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것인데요. 먼저 가격한 야히야 선수에게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제 상대팀들이 저렇게 거친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흥분하지 않고 바로 얼굴 잡고 넘어져야 합니다. 심판 수준이 심히 의심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종료 후 곧바로 친선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거칠게 했던 점에 대해 웃으며 피드백하는 것처럼 보였고 상대 선수는 미안하다는 듯 손흥민 선수의 등을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계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깡패 축구를 시전하며 거칠어진 운동장 분위기였으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를 잘 중재하기 위해 웃으며 적절히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 선수도 수긍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심으로 얼룩진 경기 속에서 리더의 품격,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진짜 본선에서는 얼굴 박치기로 먼저 폭력적 행동을 한 선수에게 적절하게 레드카드가 바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또한 조규성 선수의 슈팅이 이라크 수비수의 손에 맞았으나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던 점, 손흥민 선수의 발을 골키퍼가 확실하게 터치했으나 또 다시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던 점 등 수많은 오심이 이었는데요. 부디 친선 경기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시안컵 본선부터는 상대의 거친 심리전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질이 의심되는 심판의 오심에 잘 대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를 대표로 내세우고 일본은 쿠보, 미나미노 등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본은 유로파 선수로 구성된 멤버가 한국보다 많아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손흥민을 비롯한 스타 선수들이 있어 공격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한국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16강에 올라가면 결승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은 손흥민과 황희찬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수비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카타르 아시안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D조에는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베트남이 속해 있는데 일본이 1위로 16강 진출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2조에는 한국,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가 속해 있는데 우승 후보인 한국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박살내며 1위로 올라갈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림 FBL 매체의 보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컵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라는 게시물에 많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승할 거야 라는 우즈벡 팬도 있었고 인도가 우승합니다 라는 인도 팬도 있었습니다. 우승은 당연히 한국 아닌가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좋아요가 883개 눌릴 만큼 많은 공감을 받았고 한국과 일본이 붙어서 한국이 우승할 겁니다. 한국이지 파이어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붙어서 일본이 우승합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따봉따봉 황희찬이 미나미노보다 잘하고 김민재가 토미야스보다 잘한다고. 손흥민이 쿠보보다 잘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일본 선수가 잘합니다. 일본이 월드컵에서 너무 잘해서 아시안컵에서는 꼭 우승할 것 같아요. 일본 대표팀도 강하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일본 대표팀은 아시아 최고의 팀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은 잘하는데 나머지 미드필더 선수들은 일본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우승 2위, 일본 3위, 호주 4위는 사우디인 것 같아요. 등등 자기 국가가 우승한다고 말하는 팬도 있었고 한국이 아니면 일본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벌써부터 아시안컵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표팀을 저격한 한국 언론의 기사에 일본 팬들이 댓글을 무려 231개가 달리면서 화제인데요. 해당 소식은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라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고 유로파 선수 숫자로는 일본에 밀리는 는 한국이지만 한국 매체는 한국 대표팀의 강점을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의 손흥민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한국 매체 스포츠 경향은 일본 수비진은 4명이 유로파로 채울 정도인데 한국은 김민재, 김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수비 선수는 모두 리그 소속이다. 이런 수비 진영을 비교한 후에 한국 매체는 그래도 한국의 일본에 비해 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공격진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한국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자타공인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은 일본 어느 선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황희찬과 프랑스 리그앙의 최강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이 있다. 또 홍현석, 정우영 등 우수한 선수도 미드필더진의 포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 축구대표팀이 핵심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대회 출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의 핵심 공격수 구보 다케우사는 왼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다쳤습니다. 부임 이후 계속 아시안컵 우승을 이야기했던 클린스만 감독의 진면모를 볼 수 있을지 기대도 되는데요. 토너먼트 대회에서의 용병술을 어떻게 할지 만에하나.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질지 등 많은 부분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우승을 차지해서 64년 만에 아시아의 정상 자리를 탈환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승에서 일본 만나 완벽하게 이겨버려야겠죠?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신가요?